어둠의 숨결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을 위한 괴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나무들이 우거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칠 때 유령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통받던 시절의 이유를 찾고 있는 담아많은 염원들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로 가득한 이야기의 세계에 발을 들여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와 함께 이 무서운 순간을 탐험해보세요. 단 이야기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어우러진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신비로움이 얽힌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함께 탐험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둠 속에는 언제나 기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는 언제나 반가운 것, 바로 휴게소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 휴게소가 보이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드는 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행복한 이야기가 아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휴게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이 전해주신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특정 휴게소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섭고 어느 휴게소인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휴게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기묘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투구해봅니다. 이미 그만둔 지 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소름이 끼치게 합니다. 당시 졸업을 하고 나서 복학까지 시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었고 놀면 뭐하냐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전역을 했기 때문에 뭐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고 쉬운 일보다 재밌고 이색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휴게소 바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후 곧바로 알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경력이 없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글을 발견하고 넘치는 열정과 함께 속전속결로 아르바이트에 합격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는 없지만 충청도 어딘가에 위치한 그곳은 겉으로 봤을 때 꽤 크고 넓었습니다. 휴게소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죠. 물론 나중에는 그 풍경을 볼 수조차 없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직원이 원하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는데 말이 무료제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씻고 자는 게 더 나았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숙식을 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아침에 조회 같은 걸 한다는 것입니다. 휴게소 소장의 직원들을 모두 둘러놓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거나 가끔 체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첫날 근무를 하게 된 날, 소장님은 저를 소개해주면서 잘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알게 되었죠. 휴게소에는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소는 굉장히 넓었고 양쪽 끝에 흡연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앞쪽으로도 넓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죠. 벤치도 있어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오랜 운전으로 지칠 사람들이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는 나름 명소였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절대 저녁 8시 이후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지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소장님이 금기에 대해 알려주라고 하니까 저를 일부러 그곳까지 끌고 가서 절대 여기는 8시 이후에 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일과가 끝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형 구조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형산이어서 저녁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반박하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후 매일 거의 녹초가 되기 직전까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나면 샤워를 하고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잠을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일을 끝내고 전화를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 휴게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품알을 하게 되었고 학계계에서와 관련된 내용이라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던 터라 명소에 도착해 벤치에 컥하고 앉았습니다. 그곳은 휴게소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침침한 곳으로 늦은 저녁이 되면 거의 사람의 왕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심각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문득 사사삭 소리와 함께 아래쪽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휴게소 근처가 논이나 밭이 있어 야생 동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순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야생 동물인 줄 알고 곧바로 토마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토마를 하고 있자니 또다시 사삭 소리와 함께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이더군요. 때마침 전화를 끊 뒤 직전이라 토마 종료 버튼을 누르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녁이라 어둡긴 했어도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서 생각보다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숲풀 안에 웬 여자가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숲풀 속에서 엎드려 있더군요. 어찌나 놀랐는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그대로 도망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휴게소 앞까지 뛰어갔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오고 들어가던 손님들도 그런 저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 시선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제가 봤던 그 여자가 죽었던 충격이 그만큼 컸으니까요. 여자가 있었던 숲풀은 제가 말씀드렸던 명소의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었고 그 위로 숲풀이 무겨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대체 그곳에 왜 사람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고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반대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죠. 놀란 마음을 안고 부랴부랴 숙소로 돌아왔는데 학교에 그날은 같이 일하는 나이 지긋한 형님이 숙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곧장 달려가서 제가 방금 봤던 것을 그대로 설명해드렸고 저게 뭔지 여쭤봤죠. 그랬더니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 여자 봤구나. 가지 말라니까 왜 가서 험한 꼴을 당하냐 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들도 아는 존재라는 게 놀랍고 가지 말라는 건 둘째치고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다시 물어보니 그거 사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거기서 집은 여자인데 밤마다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절대 반을 가지 말라고 했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 말을 들어보니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그 명소에서 정확히 그 여자가 엎드려 있던 장소에서 시체가 나왔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체를 안매장한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와서 자신이 거기다 시체를 묻었다고 하면서 시체를 찾아냈던 거였죠. 살인을 한 이유는 없는 무지마 살인이었다고 합니다. 휴게소에 와서 시체를 묻었던 문제는 그날 이후로 밤만 되면 그 자리에서 여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속칠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바다를 쥐어다니고 마치 뭐라도 찾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그 주변을 쥐어다닌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얼굴을 본 사람도 있었는데 눈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 전체에 피로 칠갑을 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오랜 기간 그 귀신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직원은 담배를 피우다가 그 귀신과 마주치기도 했고 그날 이후로 계속 감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려서 일을 그만두기도 했답니다. 이외에도 귀신을 본 직원 중 충격을 받아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여행객이나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들르는 곳인데 너무 졸릴 때는 휴게소에서 씻고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차를 대고 있다가 귀신을 보고 도망친 기사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언젠가부터 거기 근처에 차를 대는 기사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지다 보니 휴게소 사장이 구술을 했다고도 하던데 전혀 효과가 없답니다. 직원들 말로는 아마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죽인 남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라고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하니 그 주변을 그렇게 쥐어 다니는 거라고 하더군요. 얼굴이 상상되니 제가 방금 봤던 장면이 소름 끼치게 생각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이후로 낮이든 밤이든 절대 그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지만 친해진 아주머니들에게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웬 여자가 그 근처에 있다고 하고 가까이 가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했죠. 또 다른 아줌마는 그 여자의 머리가 마치 CCTV처럼 360도 돌아간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귀신을 볼 일이 없는 분이셨는데 만약 이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런 원한이 너무 깊어서 염원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정도인 것 같네요. 정말 오랫동안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죽어서도 저렇게 기어다니며 찾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한 이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괴담을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그들도 우리의 미스터리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